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총학생회 입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ABS 김예영입니다. 오늘 토론은 경선으로 진행되는 총학생회 입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토론 순서는 후보자 및 핵심 공약 소개, 후보자 간 토론, 토론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 최종 후보자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입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호 1번 오린 나오셨습니다. 오린 측의 자기소개와 핵심 공약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4번째 오린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모든 건공인들을 위해 올인했습니다. 바이오생명공학 전공 18학번 정입후보자 오정헌입니다. 모든 학우분들의 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부입후보자 패션디자인 전공 20학번 류지성입니다. 34개 공약이 모두 주요 공약입니다. 그중 저희 올인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공약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익명, 문의, 건의 채널입니다. 기존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는 다르게 학우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총학생회 측에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에브리타임만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학우분들 또한 계시고 카카오톡만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학우분들 또한 계신 실정입니다. 저희 올인은 이 두 수단 모두 활용하여 학우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조금 가중되더라도 더 많은 학우분들의 고충을 듣고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숨은 영웅 지원, 시험기간 교내 쓰레기 정리, 정돈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험기간 주말에 도서관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며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학생회에서 직접 발로 뛰어 교내 쓰레기를 정리, 정돈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향 저격 나눔 행사입니다. 학우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나눔 행사를 총학생회에서 진행하기 편리한 품목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품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간식류뿐만 아니라 학용품, 핫팩 등 수요조사에 포함시켜 다양한 선택지로 더 많은 학우분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추석 연휴 충주역, 충주터미널 학교 간 셔틀 운행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은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이런 학우분들의 불안감을 저도 알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셔틀을 운행하여 학우분들의 편안한 귀갓길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모실의 논길 안전펜스 설치 추진입니다. 건국대학교 정문에서 모실의 마을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항상 학우분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는 학생 대표로서 모실의 논길에 안전펜스를 설치, 조명까지 설치, 보수하여 낮, 밤 가리지 않고 상시 학우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한결 나오셨습니다. 한결 측의 자기소개와 핵심 공약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어 한층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4번째 한결 총학생회 정입후보자 신문방송학 전공 19학번 김주희, 부입후보자 경영전공 19학번 김민상입니다. 한결 총학생회 5대 핵심 공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지원 복지국을 개설하겠습니다. 졸업 준비 및 물품 대여뿐만 아니라 현재 고질적 문제인 학식과 통학버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소통하며 해결하겠습니다. 둘, 학교 공식 축제뿐만 아닌 매일이 즐거운 대학생활의 연속일 수 있도록 KU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다채로운 테마의 건전한 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 충주 시내버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충주역, 터미널,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개편하고 확대하기 위해 충주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시내버스 수요조사 및 선호 노선에 대한 자료 수집 후 내년 시내버스 개편 추진회의에 참여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넷, 낮과 밤 관계없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학교 주변에 안심벨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충주경찰서와 연계해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학생 자치 참여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에 학교 내에 일어나는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사고, 불편함 등에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음질 문제로 마이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메인 토론은 현재 학우분들의 주요 관심사인 버스와 학식을 키워드로 20분간 진행되며 이후 버스와 학식 외의 공약에 대한 양측 질의응답식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자 간 메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와 학식에 대한 키워드로 양측 자유롭게 토론해 주세요. 저희 한결 측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학생 지원 복지구 개설하여 통학버스와 학식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감이 들었는데요. 학우분들에게 포부를 밝히는 것은 좋으나 통학버스나 학식 문제는 공약이나 국 개설로 수반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총학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끊임없이 건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의 업무도 대리하는 취지로 개설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문사회융합대학국, 디자인대학국 등 공석인 학생회는 왜 개설하지 않으시는 건지, 앞서 말씀드린 기구를 제외하고 통학버스와 학식만 관련된 국만 개설하는 이유, 학생복지위원회도 똑같이 공석인데 관련된 국만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부의포자 김민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지원복지국은 학식과 통학버스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졸업 준비 및 물품 대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이슈가 지금 통학버스와 학식이기 때문에 통학버스와 학식을 주요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학생지원복지국을 개설하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결 총학생회에서는 위 공약을 준비하면서 각 주요 담당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이지 않는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확실치 않은 공약을 들고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증차와 노선 확장 관련하여 건국하우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방법을 강구하고 증차를 이루어내기에 지속적인 의견을 내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총학생회 소속으로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 대변하여 학생지원복지구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학생지원복지국 개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지원복지국을 개설하는 이유는 오직 학생위원회의 복지에 대해서 대신 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복지위원회 및 졸업준비위원회 부재로 인한 학우들의 복지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막연하게 학식 복구, 통학버스 개선을 공약을 이행하는 복지국이 아니라 당선 시 통학버스와 학식에 관해 충주시청, 충청북도 도청장을 만나는 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졸업준비 및 물품 대여를 맡는 복지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결 측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당시 학생식당 정상화에 대해서 현 분식집의 확장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확실한 대답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분식집에 대한 확장보다는 추가적으로 분식집 이외에 학생회관 1층에 추가적인 식당을 더 입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교내에는 학생식당 관련하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인프라로 학생식당을 입점하기에는 한계치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추후 내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식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조정, 그다음 메뉴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학우분들의 수요도를 더 늘리고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를 토대로 홍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학생식당 입점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가 지금 총 4번 유찰되었는데 혹시 유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찰 원인에 관해서는 정의 후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 분식점이 입점하기까지도 큰 결심이 있고 입점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번에 분식점을 계기로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학생 식단을 원하는 학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컨택을 한 결과 저희는 산들푸드, MJ푸드, 아라마트, FNS, 아우홈 총 5곳에 대해 업체에 컨택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저희 학교 상황을 먼저 여쭈어봤습니다. 업체 측에는 저희 학교 유찰되는 원인이
학식 업체가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식자재 인플레이션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함에도 적자가 남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학교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비해 학식 업체뿐만 아닌 소상공인 또한 들어오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입점 후에 적자에 대해서 학교가 업체에 지원해주는 복지가 부족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동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반되는 문제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학우분들이 학생식당을 이용할지 모른다에 대한 업체 측의 불안감입니다. 저희는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학생 분식점도 많이 이용한다를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업체 측과 컨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학식이 입찰되기 전까지는 분식점 이용을 확대하시는 방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수반됨에 따라 2월 말에 대체 방안 희망 여부를 학우들에게 조사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식점에는 라면과 김밥 같은 메뉴로만 국한되어 있어 학우분들에게 도시락 공동 구매를 진행해서 좀 더 다양한 메뉴를 드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인 인스타그램 간트 차트를 확인해 보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한결 측의 선거 홍보물을 보면은 그 포스터에 버스와 학식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홍보물에 학생 지원 복지국을 개설하여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Q&A를 보면은 공약에 버스와 학식은 반영되기 힘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동문서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싫은 약간 한 발짝 물러난 자신감 없는 태도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입후보자 김주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막연하게 학식 복구랑 통합버스 재개를 이행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면 학생지원복지국 개설도 안 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Q&A에 대한 답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 이제 버스 업체에 연락을 취하고 학식에 대한 업체 총 5곳에 연락을 취하고 컨택을 하고 자문을 구하느라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할 수 있는 거는 학식 업체 입찰 조건을 위한 완화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말을 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학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한결 당선 시 업체 중 총 2곳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주기로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건국터미널 및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노선 및 경유지 노선 확장과 버스 증차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교통도로 민원과의 민원 사건이 배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경기도청, 충북도청의 도로교통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현재 서울, 인천, 안산, 수원, 오늘의 날짜부로 성남까지 추가하여 버스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 각 도청 도로교통 담당자들이 국토부에도 현 교통 실태를 얘기하고 자문을 구해보라고 해서 오늘 날짜부로 국토교통부 과장님, 국토교통부 사무관님의 자문을 구하고 국토교통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과에서 저희와 협의를 하여 당선 시에 건국 학우들의 설문조사와 실질적인 교통 불편 문제 실태를 근거 자료로 보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 더 드려도 될까요? 국토교통부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약 중에 하나가 호남 경상권 버스 건국터미널 경유 문제인데, 건국터미널 경유하려면 최소 4개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한결 측 선거본부의 포스터를 보면은 통합버스에 대한 대체 공약은 시내버스 개편 말고는 추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공약을 짜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올인 측 같은 경우에는 통합버스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건국터미널 버스 증차, 호남 경상권 버스터미널 경유 등의 공약으로 학우분들의 니즈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학생지원복지국의 개설 문제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확실한 공약, 협의되지 않은 확실한 공약을 갖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컨택 중인 각 도청 담당자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고, 학생지원복지국을 개설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당선 시에 그 학생 대표라는 자리에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고자 학생지원복지국을 개설하는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결 층에서 학식에 관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만약 이제 분식점 확대를 이제 대체 방안으로 세웠는데 혹시 총학생으로서는 이제 학생들의 학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에 꾸준히 요청을 하고 요구해야 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점 입점 외에도 총학생으로서 학교에 요구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있습니다. 지금 학교 입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업체가 입찰을 희망할 시 추가 공지를 올려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이 경쟁 입찰 구도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학교 측에서 20년도, 19년도, 18년도에 학식 계획 진행했던 업체, 말씀하신 업체와 같이 다시 한번 재연락을 드릴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식 및 통합버스 미팅을 3월 달에 추진하겠다고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허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1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왜 굳이 3월에 미팅을 진행을 하는지 의구심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학교와의 예산 협의가 기회가 모두 무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산을 따놓을 수 있을지, 그럼 그 상황에 대한 대체 방안과 자료는 있는지, 왜 하필 3월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통학버스를 학교 측 예산으로 돌리기에는 학생처의 입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과 노선을 좀 바꾸어서 이제 건국 학우뿐만이 아닌 국가, 국민으로서 국민 권익의 민원을 넣고 충주역에 증차를 함으로써 학우분들이 좀 더 충주역에서 버스를 원활히 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별개로 이제 건국 학우 대표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말씀하신 충주역이 아니라 건국 터미널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충주 터미널을 말씀드립니다. 네, 충주 터미널이요. 그렇게 되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식 및 통합버스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시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다른 방안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학식이나 통학버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도 문의를 넣은 상태고 학식 업체나 통학버스에 대한 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문의를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받았던 컨택이나 자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조사하고 당선 즉시 바로 이제 업체가 입찰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학식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학식이 들어올 때, 만약에 학식 입찰이 되었을 때 만약에 초강생회 측에서 수요가 똑같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다시 학식 업체는 적자가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최소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의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목적은 학생들에게 학생식당을 홍보하는 목적입니다.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인증샷을 올려 경품을 지급한다는 등의 그 정도 노력을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요. 계약을 할 때도 1년에서 2년 사이로 계약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 측과 저희가 다시 한번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정부에서 학식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에 학교가 1,500원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학생이 1,000원에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가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진 않으신 건가요? 네, 천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학교에 관리된 대학이랑 관련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시를 우리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도청의 예시를 갖고 오는 것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학우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학식 독고가 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때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직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이제 확실한 공약 3가지를 거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된 곳이 계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입호자 유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터미널 버스 증차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국터미널에서 동서울 그리고 경기권으로 가는 버스는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 저녁 시간대까지 총 10대 정도, 그 이상 한 12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천과 안산은 친선고속, 그 다음에
동서울과 나머지 지역들은 다 경기고속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고속에 운행 중인 노선, 즉 이제 저녁 시간대에 운행 중인 노선들 같은 경우는 학우분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곳으로 저희가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D 운송그룹 시외 영업부에게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을 한 결과 학우분들이 이용률이 높은 특정 시간대 같은 경우는 버스 증차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무분별하게 버스를 많이 증차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성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약 5대 정도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권, 호남권 버스 경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경상권 버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권에서 충주 터미널에서 경상권으로 가는 버스는 동대구 방면으로 가는 버스, 바로 직행으로 가는 버스와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점촌, 안동, 포항, 울산, 부산 등 같은 경우는 다 경유를 통해서 버스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경유 과정에서 수안보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수안보를 경유할 때는 건국대학교를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국대학교를 지나는 과정에서 건국터미널 혹은 건국대학교 후문에서 충분히 경유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권 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코리아와이드 경북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과 경유를 추진하는 방법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남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권 버스는 충주에서 가는 거는 광주, 정주 등이 있는데요. 충주, 증평, 광주 루트로 가거나 혹은 충주, 유성, 전주 등의 루트로 갑니다. 현재 가는 방법은 충주에서 대소원 사거리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이 방법을 충주에서 건국터미널, 그다음에 서부순환대로, 그다음에 대소원 사거리를 지나는 루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약 10분 정도 시간 증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권 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광신 그리고 전북고속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답변은 되게 다행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상권 버스 그리고 호남권 버스 모두 건국터미널을 경유하는 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돼 있습니까? 네. 경유 노선 개편을 추진하셨는데 그 경유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는 그게 신규 노선인지 아니면 노선 변경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규 노선으로 분류됩니다. 신규 노선이 분류될 때 혹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적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 절차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조사했습니다. 그럼 그 단계적 절차를 밟았을 때 도청 관리자와 혹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청 관리자는 아직 협의를 안 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저희가 입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학생 대표를 희망하는 학우들이지 아직 학생 대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는 단계는 아직 저희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길 측은 건국하구 입후보자 신분이 아닌 건국하구로서 직접적으로 국가에 민원을 넣어서 이제 충북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미팅을 잡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에 진행 중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그러면 하겠습니다. 학식에 대해서 학식 입찰에 대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최소 몇 월 달에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지. 저희는 내년 2학기 입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까지는 분식점을 홍보하고 그런 대체 방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분식집의 가격 조정, 그다음에 메뉴의 다양화, 네. 그다음에 또한 이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시락을 공동 구매하여 학우분들의 도시락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 도시락을 분식집에서도 휴식이 가능하게 하여 분식집에서 분식집 이외의 메뉴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식당이 완벽하게 정상화되기 전에 대체 방안을 운영해서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 이후에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 식당 입점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사실 입찰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분식집 사장님이나 학생식당 입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건의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후보자 간 버스와 학식 외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입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한 내용이므로 각 팀당 질문 내용은 공약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공약 외의 질문은 불가합니다. 기호 1번 올인 측에서 먼저 질문을 시작하며 올인 측 질문 시간은 총 20분입니다.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팜플렛도 참가하시면 복지의 8번 교내 결핵검사 버스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숙사 입사의 편리함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 2학기 모실의 기숙사 입사 정책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결핵검사 증명서만 유효하여 기숙사 입사 시 지참해야 했습니다. 올해 1학기 종강은 6월 21일이었는데 학기 말에 결핵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기숙사 입사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유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를 받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학우들의 편리한 결핵 검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약에서 의도하셨던 기숙사 입사의 편리함은 보장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모실의 관장님과 해오름 관장님을 통해서 협의가 된 부분인데요. 먼저 모실의 관장님을 만났을 때 교내 결핵검사 버스를 배치했을 때 기숙사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 한 학기마다 매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검사 버스를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핵검사 기간은 1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제 결핵검사를 하고 유효기간 1년인데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결핵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매 학기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매 학기 말에 배치를 하는 이유는 기존 매 학기 입사하기 위해서 한 학기마다 진행했던 결핵검사를 법에 등록된 1년 유효기간으로 통일해 매 학기 말 검사에서 다음 학기 바로 제출할 수 있게 그래서 총 2023학년도 6월 말, 2023학년도 12월 말 해서 2024학년도 개강할 때까지 입사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에서 조금 의문감이 드는데요. 결핵 검사가 1년 유효기가 있다 해도 매번 기숙사에 입사한 관생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확장하겠다는 기숙사 법이 혹시 개정되는 게 확정되는 상황입니까? 네, 확정된 상황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건국 학위복 리뉴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공약을 준비했어서 학위복 리뉴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학위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에 학위복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세탁비 5,000원을 지급해 1,800 학우분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9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 공약을 준비했을 당시 새로운 디자인의 학위복 구입이 한 벌당 약 5만 원 정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량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업체 측에서 최소 2에서 3만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1,800벌 기준 3,600만 원에서 5,400여 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도출이 돼서 포기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기존의 900만 원의 예산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이어서. 그래서 학교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학위복을 어떤 식으로 이 디자인을 리뉴얼을 하실 건지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학위복은 검정색 단조로운 디자인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검정색 단조로운 디자인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새로 학위복을 주문 제작하는 것이 아닌 목에 걸어 앞으로 내려온 스톨을 주문 제작할 것입니다. 그 스톨에 건국 로고와 건국 글씨를 추가하여서 주문 제작한 다음 각 단과대에 대여하는 식으로 학위복 리뉴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안은 지금 서울 건대 캠퍼스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혹시 세탁비와 보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세탁비와 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대여를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닌 내년부터 꾸준히 되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는 목적과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잘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17년도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서울건대 측에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을 해서 세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학우분들에게 대여한 학위복만 한 벌에 5,000원인데 스톨도 추가로 세탁비를 맡게 되면 예산이 2배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선이 된 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약 이행비를 더 많이 따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비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약 이행비라 하면 저희 한길총학생회에서 공약에 대한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는 형식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수업 자료 배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5개 단과 대학으로 올해 기준으로 단과 대학만 현재 총 40개 학과가 존재합니다. 이 40개 학과의 수업 자료를 현실적으로 모두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만 해도 9월 15일부터 29일 그리고 11월 18일 총 10일간 최소 57개의 학과가 예비군을 수료했습니다. 총 4주간의 수업 자료를 모두 확보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교수님께서 TLS상에 올려주신 강의 자료가 차이가 있나 궁금합니다. 먼저 예비군 수업 자료 배부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선택이 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 학우들이 학생이라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총학생회가 어려울지라도 먼저 나서서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 공약입니다. 이에서 공약 이행 계획에 관련해서는 당선된 즉시 각 단과대와 과 학생에게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학소통위원회 개회 및 총무처 예비군 연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근거로는 병역법 중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에 따르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과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의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이상 총학생회 측에서는 예비군 수업 자료 배부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어려울지라도 해결해 나갈 것을 확실하게 답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결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의 KU 굿잡 스터디 운영 공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리엘리트,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 프로그램 등 2학기에만 19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전 학년 및 1, 2학년 대상으로는 또 2학기에만 14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취업센터 교직원 분들이 이미 많은 프로그램으로 업무가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진단 검사 리포트, 온라인 서류 첨삭, 1대1 컨설팅도 전학년 대상으로 상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도 이것이 총학생회 인원들이 1대1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하는 의문감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취업지원센터와 협의가 완료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당선 후 취업지원센터와 KU 굿잡 스터디 운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후 3월부터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내 취업상담사 선생님들과 동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스터디를 위해 함께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결 총학생회가 할 역할은 KU 굿잡 스터디 홍보 및 모집 지원, 스터디 운영 관리, 수요조사 및 피드백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센터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지원센터 거의 대부분은 전학년 대상이며 전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저학년 학우들이 과연 전학년 대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에 대해 취업지원센터와 협의한 결과 KU 굿잡 스터디를 운영하자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내 제휴 확대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공약을 보고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 총학생 선거운동 본부 자체 인스타그램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보고 있는데 11월 19일 날 업로드하신 자료를 보면은 교내 제휴 확대 공약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휴업체가 캠퍼스 인근 4개, 교외 20개, 이미 총 24개가 협의 준비 완료되어 있다라고 명시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24개 업체 중에서 현재 총학생회에서 이미 11개 업체가 이미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 한결 총학생회 선거운동 후보 측에서 새로운 업체 24개와 계약을 했다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는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앞으로 약간 성과 부풀리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교내외 제휴 확대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한 리스트에 했던 그 모든 업체는 저희가 EM 총학생회에서 이미 제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알지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지 저희 한결 당선인 시 다시 한번 제휴를 하면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전 총학생회에서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동일시 된다, 따라간다, 똑같이 한다 이런 걸 고려해서 학우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시내 제휴 서비스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13개, 그 외적 13개를 컨택하여 시내 제휴 확대 서비스를 맺었기 때문에 좀 더 한결 총학생 측에서는 좀 더 정확한 시내 제휴 업체 서비스를 계획할 이행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3개 추가적인 업체의 체결이 아니라 이미 11개에 대해서 한결 측에서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희가 만일에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유권자분들께서는 한결 선거운동청에서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됩니다. 실제로 전화를 해서 컨택을 했을 때 전 총학생회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윈윈 관계가 아닌 건국 학우들이 별로 수요가 없다, 안 온다, 제휴를 뭐 맺어야 되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권주 분들과 제가 설득을 통해서 내년도 같이 진행하자라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미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음 총학생의 제휴를 연락 없이 바로 리스트에 적은 게 아니라 이음 총학생이 이미 하고 있는 제휴일지라도 내년에는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에 컨택을 한 다음에 적은 리스트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쿠우쿠우 같은 경우는 현재 고메스페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고 현재 10% 할인되고 있는데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건국 학우들이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협의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국토대장정 관하여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질문의 답변으로는 국토대장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공약도 초기에 준비를 했었던 공약이라 예산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진행하는 국토대장정 코스는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서해안 코스로 지정을 하여 100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기획을 짜고 왔었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도 식사비, 숙박비, 안전물품, 구급차 등을 포함하여 약 5천만 원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고 해서 최소 50명 정도로 잡아도 2,8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공약이라 저희도 공약 이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공청회 때 답변으로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국토대장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하더라도 수요가 적어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장정에 대해 공청회 때 목적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국토대장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국토대장정 전례는 없습니다. 이에 없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학우들과 계속해서 걷는 국토대장정을 하기엔 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결은 탁과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대장정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각했던 방안이 국토대장정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국토대장정을 다른 방식으로 떠올려서 기본적으로 대장정을 떠올리자면 5에서 600km를 걷는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안전관리나 여름 날씨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권역의 둘레길을 걷고 이동하며 국내 문화 탐방 형식의 국토대장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충북권의 지역으로 하자면 단양 나루공원, 단양 생태공원 시루섬에서 제천 의림지,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충주 호암지길, 충주 무술공원, 그 다음 음성 가무제 전승기념관, 반기문 평화랜드, 진천 초평 저수지, 농다리 전시관 등 같은 코스로 지역의 명소와 유적지를 탐방하고 걷는 문화탐방 형식의 국토대장정입니다. 만약 여기에 수용 인원수가 적을 시에는 저희는 먼저 2학기 개강 전에 다시 한번 해서 2차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2차 수요 조사에도 만약에 수요가 적다고 판단될 시 이 공약 이행비를 여행지원 사업으로 땡겨서 여행지원 사업에 많은 학우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산은 저희가 아직 당선된 후에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선 후 예산을 받은 다음에 많은 학우들이 최대한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약 이행비가 총학생회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은 힘듭니다. 그런데 국토대장정을 간소화해도 저희가 2,800만 원이 도출됐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실질적으로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충북종단에서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국토대장정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 권역의 타 기관들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예산 확보에 대해서 걱정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KU 봉사단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재난지역 복구나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충주시나 충북 연계봉사는 이미 충주시청과 협업 중인 봉사단체에서 뉴라이프, 로타렉트, 레오 등의 교내 봉사 중화리 대표자들에게 봉사 정보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봉사와 큰 차이점이 농촌 봉사활동
대학생 매칭 등 말고 큰 차이가 있는지, 또 중앙 동아리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이 줄어들면은 동아리 활동 보고서에 쓸 내용도 적어집니다. 이런 기존 중앙 동아리의 기회를 좀 뺏는 게 아닌지 우려가 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KU 봉사단 확대를 하기 위한 이유는 먼저 학기 및 방학 기간에 저희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동아리와 연계를 한다면 연계를 했지 동아리원에 봉사활동 기회를 뺏으려고 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연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KU 봉사단에는 중앙 동아리 소속도 당연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하신가요? 네, 전체하고 대상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프로그램 버스 지원 공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는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수동 충주체육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학우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만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기업 탐방에 협의 완료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탐방을 시행하신다면 탐방에 대한 모든 교통 편의와 모든 취업 박람회에 대한 버스 탑승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취업 프로그램 버스 지원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올해 실시한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의 경우 인원 수요 조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의 문제점은 학교 내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는 건국학우 대상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2023년도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에 우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확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셔틀버스를 지원하기로 했음을 취업지원센터와 이미 협의 완료된 공약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저희 학교 학우들이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취업 박람회, 기업 박람회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정 인원이 되면 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도 취업지원센터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업 탐방이 협의 완료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먼저 그 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을 보시면 충주시 기업 탐방 공약이 있는데 버스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공약입니다. 취업지원센터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단과 협의해 충주 소개기업 탐방을 지속적 추진할 예정이며 취업지원센터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충주시와 협의해 학우들이 원하는 기업으로 탐방하기 위해 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서충주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충주 기업도시, 첨단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개발되었고, 작년까지 포스코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충주시와 충북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단과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먼저 학우들의 수요 조사를 마친 후 이에 대해 탐방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도 이 충주시 기업 탐방이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탐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기업 탐방 협의 완료된 기업은 아직 없고, 하지만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우들이 원하는 기업 탐방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편이야 그거는 학우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럼 모든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수요 조사 진행하십니까? 교외에서 진행하는 취업 및 기업 박람회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며, 교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0% 셔틀버스 지원 가능합니다. 다양한 결 공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간식 배부 행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도시락은 예비군 참여 시 지급을 해줍니다. 아침에 지급해도 버스 탑승자는 아침 8시까지, 그리고 자가용 이동자는 아침 8시 40분까지 훈련장에 도착인데, 가뜩이나 이른 출발 시간에 도시락을 배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예비군 학우분들이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전날 저녁에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락이 상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양한 결에 대한 목적은 전체 학우가 게릴라 이벤트를 부담 없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해 예시에 나와 있는 한결같은 KU 키트, 예비군 도시락 행사, 각종 기념일 행사, 시험기간 간식 배부 행사 등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예시는 저희가 추후 학생들의 선호와 일정에 맞게 달라질 수 있으며, 예비군 도시락 행사 같은 경우에도 먼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예시가 일반 학우분들이 보기에는 시행한다라고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과 한결씩 질문해 주세요.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결 총학생회 측에서도 학기 중 명절, 시험 기간, 종강 시즌 학교와 청주역 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학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학교 측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귀향버스와 같이 학우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관리할 사람의 부재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학교 측과 어떤 협의를 이루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 맞으시죠? 그거는 내년 추석 연휴 9월 29일, 30일에서 기본적으로 3일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셔틀버스를 동일간 대여를 해서 그 부분에 선탑자가 있으면은 안전사고는 괜찮다라는 학교 측의 답변이 저희 좀 긍정적으로 들려와서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총학생회는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된 계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요 5대 공약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택시를 타려고 가려는데 1시간 동안 택시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국대학교 정문이나 학교 내에서 셔틀을 탑승하여 충주역과 터미널을 오가는 셔틀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네, 단과대에서 귀향버스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귀향버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가 적다 보니까 귀향버스 공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귀향버스는 저도 의료생명대학 학생의 시절 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 쪽은 수요가 많았어가지고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가 조금 디테일하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음총학생회에서도 셔틀버스 수요조사를 진행했었는데 혹시 그 수요조사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충주터미널에서 애초에 그 버스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주역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적게 나온 거고 우선은 통학버스가 해결되어야 이 셔틀버스 공약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그럼 의미 없는 공약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수요조사가 안 나와서 학교 측에서는 수요조사가 나와야 셔틀버스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요조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의미 없는 공약이 아니라 10명의 학우든 20분의 학우든 저희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편하게 충주역과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의미 없는 공약을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올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는 한 분의 학우도 놓치지 않을 공약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장학금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내 취약계층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심사 기준은 무엇이고 장학금 대상 선정에 있어서 누가 심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선정 기준은 유지를 할 겁니다. 그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수혜 대상자의 폭을 늘려 기존에 아쉽게 받지 못했던 학우분들까지 더 많은 학우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도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심사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학교 장학금 종류와 저소득층 장학금, 그냥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은 총 8개로 최근에도 책임지도 교수 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신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취약계층 장학금 신설이 아니라 지급대상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쪽에서는 알아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확대는 그러면 인원수만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취약계층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일반 학우로서 우리네 취약계층 장학금 확대를 접했을 때는 현재 국가장학금으로 알려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 기준에 대해서도 소득분위에 대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소득분위가 10분이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학우들에 대해 장학금 대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는 불가능했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신청하는 장학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임 교수님의 의견이나 교직원분들의 심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우기 힘들었던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계층 장학금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신지, 장학금이 신설이 아니어도 바로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잉여 장학금을 이제 예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 바로 실시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1월에 등록금시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내년 1학기 중으로 시행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이행 공약 승계 추진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에 대해 현 이음 총학생회와 협의는 해보셨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현 총학생회와 모색하고 진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승계를 받으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행 공약 승계 추진은 현재 총학생회에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총학생회가 임기가 1년인데 반해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기가 힘듭니다. 1년이면은 아무래도 현재 다드림 포인트 신청 한도 조정, 자격증 강사 관련 자격증 관련 강사 초청, 일체형 책상 교체 추진, 게시판 추가 설치 등이 아직 이행 중입니다. 이음 총학생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추가한 공약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약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 공약에 대해서는 올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측에서 공약을 승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약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이음 총학생회에서 미이행한 공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 임기면은 일체형 책상 교체 추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수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꾸준히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음 총학생회가 이행하지 못한 전동 킥보드 정류장 개선에 있어서는 중대재해법 강화로 인한 문제로 인한 대체 공약이며, 게시판 추가 설치에 있어서는 이번 달 내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2가지가 시행된다면은 이음 총학생의 노력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나머지 이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학우들의 수요가 많을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완료된 공약으로 처리된 것 중에 축제준비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학우들의 참여 수요가 적어서 완료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재조사하여 학우들의 희망이 제일 많은 공약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쉼터 조성, 이제 쉴 공간이 없는 학우분들을 위해 학생회관에 휴게실을 조성한다고 운영하셨는데, 학생회관에 여자 휴게실이랑 남자 휴게실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회관에 원래는 여자 휴게실과 남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 관련 문제가 나거나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총학생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지, 총학생회에서 다 책임을 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몇 년도에 언제부터 여성휴게실과 남성휴게실이 몇 년도까지는 정확하게는 답변이 없으며, 지금 학생회관에 여자 휴게실과 남자 휴게실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또 성 관련 문제로 인해서 사라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공식적인 토론회 자료에서 증빙되지 않은 자료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학우분들이 보기에 조금 네. 증빙되지 않은 자료라고 해도 여자 휴게실과 남자 휴게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먼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평일 10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17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때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방역 시간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시간, 운영 시간 동안에는 총학생회 제실 근무자가 특정 시간 간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특정 시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제실 근무자가 확인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총학생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도 동일한 휴게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휴게실은 각 단과대학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남성 휴게실 같은 경우는
없어서 학생회관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총무팀에서 일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지원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학생회관 내 쿠레이스트 쉼터 조성 정확히 어디에 위치? 학생회관 3층 공실 2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학생회관 소관 기구가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네, 총동아리연합회입니다. 그럼 총동아리연합회가 권한이 있는데 총동아리연합회와 협의된 부분은 있으신가요? 아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에서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총동아리연합회와 협의하는 것이 아닌 내년 총동아리연합회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의 없이 조성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고 또 그 외 공실은 중앙운영위원회 창구와 학생복지위원회 공실 또 공석으로 남는 동아리 방이 있다고 해도 내년에 신설되는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동아리원의 동아리 방 이용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의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동아리 방의 관리는 총동아리연합회가 맡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실이 총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 방으로 분류되어 총동아리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 제도를 개선하여 쉼터라고 카테고리 나눠버리면 총동아리연합회 협의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교내 중앙동아리원을 위한 동아리 방 부족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공실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동아리원에 대한 동아리 방이 부족할 때는 다른 대체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재 총동아리연합회에서도 중앙동아리의 학생회실 방 부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1년간 창고로 방치해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코로나가 이제 점점 풀리면서 겨우 활성화된 중앙동아리 활동에 있어 중요한 동아리 방의 공간을 뺏으면서까지 쉼터 조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총동아리 연합 측에서는 내년 3층, 2층 동아리 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 저희가 쉼터 조성을 추진하는 방은 공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졸업준비위원회, 2015년도까지 총여학생회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이후는 계속 관리가 안 되다가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동아리 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동아리 연합회, 즉 중앙 동아리 소속분들의 방을 뺏는 것이 아닌 기존에 사용을 하지 않던 학생회실을 재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학생회관 총동아리 연합회와 아직은 협의는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린 측 공약 모실의 농길 안전펜스 설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 요소가 다분하기에 저희 한길 측에서도 그 길 주변에 안심벨 설치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안전펜스도 생각해 보았지만 확실하게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길은 농업수로 천을 메꾼 국어라는 길로 혹시 그 국어라는 길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여쭤보면 없으신 겁니까? 네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모실의 길 국어는 농어촌공사의 소유, 권한은 충주시청 농업기반 조성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단월동 사무소 총무팀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협의된 곳이 없으십니까? 네, 협의된 곳은 없습니다. 안전벨스를 설치하려면 현재 농업용수 관리 문제에 있어 논밭 소유자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소유자와도 협의가 안 되신 겁니까? 네, 다른 쪽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어떻게 안전벨스를 설치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일단 맨 처음에는 안전펜스가 아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허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자라는데 피해가 간다는 답변을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낮과 밤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로등 설치 추진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지자체의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혹시 안전펜스는 가능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여쭤봤더니 안전펜스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공약에 넣은 것이고요. 근데 안전펜스만 설치하면 야간에 어두워서 학우분들이 야간에 통학하기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과거 20년도에 경찰학과에서 설치한 모실의 논길 태양광 조명 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조명 설치에서도 경찰학과 교수님에게 긍정적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학우분들의 안전을 좀 책임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입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후 제대로 된 신분에서 지자체와의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안전패스 설치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을 때는 학교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4군데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4군데의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약을 들고 나오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렴한 총학생의 분야 중에 투명한 제휴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일반 학우와 같이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것은 제휴 자체는 전 학우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평하고 다양한 제휴가 아닌 왜 투명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휴업체 선정 기준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네. 저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일반 학우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 업체랑 제휴업체를 이렇게 체결했고 왜 이 업체랑 제휴업체 이런 파트너십을 진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약을 투명하게 넣었던 겁니다. 공평하게 진행하는 제휴업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관련된 제휴업체가 제휴를 들어오면은 저희가 추가로 더 계약을 하고 싶어도 제휴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한테 억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제휴업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먼저 단과대학별 제휴업체 선택권을 어떻게 부여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이 과정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공평한 제휴업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관련된 또 혹은 안과 관련된 제휴업체가 들어왔을 시 예를 들어 의료생명대학 학우분들은 특정 제휴업체를 좀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디자인대학은 특정 제휴업체 인문사회융합도 다른 제휴업체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학우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제휴업체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발 기준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냥 총학생 회장 입후보자라면 더더욱이 전 학우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좋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단과대학별로 제휴를 해서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 단과대나 만약에 의생대에서 토익에 대한 수요가 너무 없을 시에는 그러면 의생대를 빼고 인사대만 원하는 사람만 제휴를 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설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단과 대학별 제휴업체를 다르게 섹터로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단과 대학별로 이 제휴업체를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좀 물어보고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존의 제휴업체 선정 방식은 총학생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이 됐다 하고 공지가 진행됐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학우분들에게 혹은 그 대표자들에게 이런 제휴업체가 있으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총학생회가 이제 단과대학별로 5개 단과대에게 이 제휴업체를 컨택을 할 건데 어떠냐고 먼저 이제 선택에 대해 권한을 줬는데 하나라도 이제 좋다고 만약에 인문사회융합대학에서만 이제 토익에 관해서 제휴를 하고 싶다. 다른 단과대학은 싫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부여할 안건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전 학우가 좀 더 많은 제휴업체가 있으면 학우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영어와 같은 YBM이나 해커스가 좀 나뉘게 되면은 그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명한 제휴업체에 대해서 단과대학별 제휴업체 선택권을 부여하는 목적이 일단은 건국 학우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린 측에서 우리 학교 지킴이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순찰대를 모집하고 구성하는 축제 기간이나 시험 기간에 야간 통행이 잦은 시간대에 학우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찰대는 그러면 일반 학우로 구성되는 건지 아니면 총학생 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학우로 구성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학우로 구성이 되고 총학생회 측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그리고 야간에 우리가 송찰을 돌기 때문에 야간에 통행이 제한이 없는 학우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찰대를 이제 구성하고 조직을 해서 순찰대 개인이 전체 순찰을 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순찰대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특정 코스를 나눠가지고 야간에 학우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캠퍼스 안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입 없이 학교 본부의 법령으로 사건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캠퍼스 외에는 학우분들이 개입할 수가 없지만 캠퍼스 내는 학우분의 증빙 자료가 있으면 초기 대응과 빠른 신고로 학우분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책임질 수 있을까? 봉사 시간은 그러면 지급 가능한가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총학생회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봉사 시간의 지급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 있으신가요? 네, 총학생 내부와 별개로 다른 봉사단을 구성하는.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에 대한 학우분들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해 주세요.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올인의 정익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연도에 큰 논란을 가지면서 폐지된 나쁘게 말하면 탄핵당한 학생복지위원회 임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팜플렛에는 왜 명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임기를 기입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임기가 끝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나서 기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전역이 올해 2020년도 2월 말이었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2020년도 전역 이후고 실질적인 활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탄핵을 된 후라 제가 딱히 활동을 한 것도 없고 그것을 기입하면 학우분들에게 기만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된 답변이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최종 후보자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발언은 후보팀당 2분으로 제한됩니다. 기호 1번 올인 측 최종 발언 시작해 주세요. 정의 후보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짧으면 2달, 길면 1년에 선거 기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후보가 두 팀인 덕분에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며 학우들을 더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결선거운동부 측에 너무나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우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현재 총학생회부터 과학생회까지 많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분들 모두 결과에 상관없이 학우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입 후보자 류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건 34가지 공약 모두 직접 몸소 불편함을 느꼈던 것들입니다. 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또 하나의 건국 학우로서 불편함을 느꼈기에 더 많은 학우분들이 편의를 느꼈으면 했었습니다. 학우분들과 함께 상호 보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여 학우분들의 권리를 책임지고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고생하신 한결 측 두 후보자님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한결 측 최종 발언 시작해 주세요. 저희도 먼저 올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측에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며 저희는 이제 우리 학교 주요 문제인 학식과 통학버스는 학우들의 식사권, 교통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입니다. 현재 입점한 분식집은 결코 학식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통학버스 또한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결은 지금까지 발로 뛰고 여러 업체와 자문을 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을 당선 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이음 총학생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 놓고 포기하지 않으며 묵과하지 않고 한층 더 고질적인 문제에 다가가겠습니다. 학우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학우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생사회, 투명하고 학우들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한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모든 공약 준비에 힘썼지만 특히 내년 학생 지원 복지국이 개설이 된다면 해결해야 할 통학버스의 문제에 가장 힘을 쏟았습니다. 한결 총학생회는 당선이 됐을 때 발빠르게 건국 학우분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적으로 도청 도로교통과 담당자, 국토부 담당자, 운송업체 주요 담당자 등 연락을 취하며 현재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건국 학우로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학우들과 연대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학우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집, 각 도청 및 시청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현재 노력한 것들을 학생 대표라는 위치에서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으로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쳐 총학생회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으로 하나 되어 한 층 나아가는 한결 총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 총학생회 입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은 이음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녹화본은 내일 중으로 건대방송국 ABS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